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윤석열은 자신을 찍어주었던 지지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게 일상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대책으로 외국산 마늘에 붙는 관세를 낮춰서 대량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외국산 마늘에 붙는 관세가 360%였지만 이제는 50%로 줄어서 국산 마늘은 아예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국의 최대 마늘 생산지인 창녕과 합천은 마늘 경매가 중단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경상남도 창녕군과 합천군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각각 70% 넘는 몰표를 몰아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를 몰아줬지만 뒤통수를 세게 맞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것이죠. 최근 윤석열에게 몰표를 몰아줬던 6070 세대에게 돌아온 코로나 대책은 화장로 안치 공간의 증설이었습니다. 병상시설은 선제적으로 줄이고 화장시설은 선제적으로 늘렸던 겁니다. 결국 갈 사람들은 남는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빠르게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은 여가부 장관을 앉혀놓고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과 만남 직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언제 한다고 확언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몰표를 몰아줬던 20대 이증남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계속 그들을 끌고 다니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쇼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여가부 장관에게 당신의 부처를 없애라는 계획을 짜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가부 공무원들이 잘도 그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정부조직법을 바꾼다는 겁니까? 그저 지금처럼 지지율 떨어졌을 때 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20대 이증남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20대 이증남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MBC와의 인터뷰를 한 서강대 2학년생 백동민 씨는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수십 명이 1시간에 150만 원을 쓰고 수업을 듣고 있는 건데 시급 400원 올려달라고 공부를 방해한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 이처럼 연대의식이 매우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쇼도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반전의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고물가, 고금리의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불행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지만 집값이 반토막 나고 윤석열이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며 경제를 망치는 꼴을 보면서 이들이 각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쿠팡 플레이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집안부터 학력까지 모든 것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한여에서 대학 교수로 변신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만의 한 시사방송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던 겁니다. 주인공 안나는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김건희를 암시하고 있다. 김건희도 과거 학력을 가짜로 꾸며서 교수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한국 네티즌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져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말이 안 통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화면 구성을 중심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韩剧《安娜》这精彩剧情掀起网络上面疯狂讨论，一路靠着撒谎上位，从这女佣翻身成为大学教授。而其实这样的故事让这南韩网友觉得似曾相识，因为南韩第一夫人呢，其实过去同样假造学历，经历想要当上教授。不少人猜测这安娜就是在影射她，还嫁入豪门成了政界贵夫人。只是看了这剧情，南韩人一秒就联想到这个人。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镜头前低头道歉，她是南韩总统尹锡悦的妻子金建熙。去年在大选期间，她被爆出履历上好看的学经历拢是假。 모두 5개 대학에 가짜로 의심되는 이력서를 제출했고요. 金建熙过去在应征大学教授的时候，履历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나라 망신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학력 위조만 있나? 따끈따끈한 거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검찰공화국 상태라 말하기가 힘들어요. 부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많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라스 뉴스!
오늘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8월 2일 경찰국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경찰국 반대의 선봉에 서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유삼영 경찰서장에 대한 가짜 뉴스를 뿌렸습니다. 대기 발령 유삼영 논란 1시간 만에 삭제한 사진을 보니 라는 제목으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유삼영 총경의 과거 행적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총경은 2019년 서울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참여한 뒤 인증사진을 남겼다가 논란이 되자 1시간 만에 삭제를 했다. 라고 전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해당 인물은 유 총경이 아닌 현재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A 총경으로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사과문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깜빵이야. 자, 그 사이 이찍남들은 자신의 커뮤니티에 조선일보의 이 가짜 뉴스를 퍼날랐고 처벌을 피하려고 서둘러 삭제하고 튀어버렸습니다. 너희도 깜빵이야. 자,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냐? 헌법에 위배되고 정부 조직법상에 없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쿠데타다. 이런 정당한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자 이제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역시 이런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의 개로 전락했음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검경을 장악해 패악을 부리더니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기도로 몰아가네요. 역대 어느 정권이 경찰 장악을 하지 않고 정권을 운영한 적이 있나요? 경찰 장악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를 장악해야 정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참 딱한 경강부회네요. 당신 꿀 빨았던 MB 때 경찰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죽이고 여성들 머리채 잡아 끌고 밟고 했던 게 자랑이야?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의 저항이 더욱 거세지고만 있습니다. 30일로 예정된 경감 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이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오늘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당초 팀장 회의를 경찰인재 개발원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현장 동료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변경하게 됐다.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천 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게 됐다. 제가 봤을 때는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시죠.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총경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 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자, 이런 결연한 의지로 불을 땡겨버렸습니다. 자, 이 회의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경찰인재개발원 운동장은 인산인해를 이뤄서 우리는 검찰처럼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겠다는 민주경찰의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많은 시민들의 응원의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이번 주말 깨어있는 세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